것만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서 누나의 목까지 효도하라고 평생 누나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독하고 긴 한파에 연료비 폭등이 더해지자 시설 재배 농가도 비상입니다. 설상가상 일부 작물은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기상 악화로 청주공항 항공편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반세기 전 충북에서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황새가 대청호 일대에 방사됩니다. 황새 서식지 확대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올겨울 초강력 한파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고유가의 난방비 부담은 높아졌지만 출하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시설 온도까지 낮추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인 날씨지만 넓은 온실 안에서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습도와 온도를 자동 조절해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수확이 한창이지만 농민은 당장 걱정이 앞섭니다. 원료인 등유값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랐는데 딸기 가격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오히려 25% 이상 떨어진 겁니다. 판매 단가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더 싸졌는데 지금 1월 말인데 작년 한 작기 동안 쓴 등유량의 거의 비슷한 양을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지하수를 활용해 난방을 하던 시설농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일부터 한파특보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면서 난방기를 더 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농가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정 온도보다 낮춰 난방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가에서는 이게 피해가 있지만 난방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1도씩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1도씩은 내렸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에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도 줄줄이 오르면서 올겨울 시설 재배 농가들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를 제외한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충주와 제천 등 6개 시군의 한파경보가, 증평과 남부 3군의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영동에는 낮 한때 순간풍속이 초속 19m를 기록하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어제 내렸던 눈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주말 동안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대부분 항공편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도착하려던 대한항공 K1704 항공편이 2시간 넘게 연착되는 등 지금까지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6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주 지역 강풍특보는 내일 밤에야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운항 차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천연기념물 황새. 공식적으로 1971년 음성에서 밀렵군에 의해 자취를 감춘 뒤 벌써 28년째 복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번식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청주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데려온 황새 한 쌍이 올가을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사라진 황새를 충북에서도 다시 볼 날이 곧 올까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흰색 가장자리가 검게 물든 황새 한 쌍이 붉고 긴 다리를 곧게 뻗으며 연신 먹이를 먹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예산에서 건너와 청주 문이면의 사육장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대청이와 호반이입니다. 넉 달 만에 1m 넘게 훌쩍 자랐습니다. 알을 낳고 가족을 꾸려 가을쯤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육사 2명이 밀착 관리를 합니다.
지난해 말 서산에서 황새 한 쌍이 삭 공격에 폐사하자 행여 야생동물 침입이 있을까 철조망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놀라고 긴장된 상태여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그 황새 방사장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황새들의 서식지는 예산과 서해안 습지 일대가 주 무대였습니다. 좁은 세력권에선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낮아져 전국으로 서식지를 넓히기 위해 방사지 3곳이 선정됐고 여기에 포함된 청주시도 지난해 예산군에서 암수 한 쌍을 데려와 올가을 첫 방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친율도 좀 낮출 수 있고 또 먹이 경쟁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특징은 미호강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습지가 발달되어 있고 96년 황새 복원 사업이 시작된 뒤 지난 8년 동안 황새 105마리를 자연에 보냈고 야생 증식으로 4세대에 걸쳐 212마리,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렵게 충북에 다시 찾아온 만큼 앞으로 잘 머물 수 있게 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문이면 일대는 소음이 적은 데다 친환경 농법을 쓰는 농가들이 자리해 황새들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이지만 송전탑과 전신주의 감전사할 위험도 노출돼 있습니다. 감전사라든가 아니면 농약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신주 상단 쪽에 그 절연체를 씌워서 감전사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먹이 활동 원활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황새 멸절 당시 해외에서 39마리를 들여와 국내 황새 증식의 허브 역할을 해온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도 방사한 황새에 GPS를 부착해 모니터링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황새 먹이의 생태 통로 확보를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에 반발해 집단 사임서를 제출했던 청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 대부분이 사임 처리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4명과 부위원장 4명,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사임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사임서를 제출했던 김은숙 부의장에 대한 사임 처리 여부는 다음 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충북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69로 한 달 사이 2포인트가 올랐지만 비제조업은 51로 11포인트나 하락해 1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강철